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일의 미래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직업군에게는 이미 닥쳐버린 현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보통 AI 얘기를 하면 와, AI가 우리를 이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AI가 이겼다고 치자. 그럼 그 다음은 우리 인간에게 남는 건 과연 뭘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SF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고대 게임, 바둑의 세계에서는요, 그 미래가 이미 와버렸습니다. 구글의 알파고가 전 세계 최고 수들을 차례로 꺾고 심지어 무패로 은퇴해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프로 바둑 기사들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바로 그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건 바로 이 바둑의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그냥 바둑이라는 게임 하나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AI가 인간을 완전히 넘어선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일종의 축소판 같은 거죠. 알파고가 이기고 난 다음에 바둑계는 뭐랄까 예전으로 아예 돌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냥 영원히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AI가 단순히 게임 한 판 이긴 게 아니라 아예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새로운 지배자로 등극해서 게임의 판도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AI가 이렇게 새로운 지배자가 된 세상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현실 속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시죠. 변화는요, 정말 빠르고 절대적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인간이 쌓아올린 지식과 전략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쓸모없는 게 되어버렸어요. 요즘 어린 선수들은 훈련을 시작할 때 AI가 두는 첫 30수에서 50수를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것부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지식의 근간 자체가 완전히 기계에 의해서 새로 쓰여진 셈이죠.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데요.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생겨났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인간의 가치는요, 딱 하나에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잣대로 평가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AI를 얼마나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최정상급 프로기사가 스스로한테 또는 동료 기사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는 지금 AI 일치율이 19%야. 분발 좀 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새로운 계급사회에서 자신들이 어디쯤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인간 전문가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과거의 지배자에서 이제는 AI의 조수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바둑 사범님들이 자신만의 전략과 노하우를 가르쳤잖아요. 이젠 그게 안 돼요. 지금 그들의 역할은 학생들이 AI의 생각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해설가에 가깝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 같으세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우리 주변의 많은 전문직에도 충분히 닥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조혜원 구단의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바둑이 직업이 아니게 될 날이 머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핵심적인 공포를 드러내는 말이죠. 단순히 게임에서 져서 슬프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평생을 바친 일의 목적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둑 기사들이 겪는 이 실존적인 위기 있잖아요. 이게 그냥 바둑계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마주한 훨씬 더 큰 문제, 이름하여 개똥직업의 문제와 이게 딱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개똥직업. 말이 좀 그렇죠? 이게 뭐냐면 너무나 의미 없고 불필요하고 심지어 해롭기까지 해서 그 일을 하는 자기 자신조차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하고 정당화할 수 없는 그런 일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두려운 건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는데 아무런 의미나 보람도 느낄 수 없는 바로 이런 개똥직업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똥직업이랑 개똥직업을 헷갈리면 안 돼요. 둘 다 나쁜 일자리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처럼 보수도 적고 환경도 열악한 똥직업은 힘들긴 해도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반면에 개똥직업은요, 급여나 조건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이 너무 무의미해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게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AI가 가져올 진짜 위협은 대규모 실업 사태가 아닐 수 있다고 말해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는 개똥직업에 고용되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왜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 제도가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돈 문제는 해결해 줄지 몰라도 우리가 일에서 찾는 의미의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못하니까요. 자, 그럼 객관적인 실력은 AI가 다 가져가고 의미는 위협받는 이 상황에서 인간 전문가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여기서 두 가지 가능한 탈출구가 제시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길 모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탈출구는 바로 예능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예 이기려는 생각은 접고 대신 인간적인 실수나 거기서 나오는 드라마 같은 걸 팔아서 엔터테인먼트로 승부하자는 거죠. 하지만 이 길에는 문제가 있어요. 완벽을 추구하다가 가끔 실수하는 스포츠랑 아예 실수를 구경거리로 삼는 예능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전자는 최고가 되려는 처절한 노력이고 후자는 그냥 광대 노름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전문가의 미래일까요? 두 번째 탈출구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는 그냥 AI한테 다 져버리고 우리는 순수하게 주관적인 세계로 도망가자는 거예요. 아방가르드가 되는 거죠. 딱 사진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화가들이 했던 것처럼요. 역사를 보면 사진이 똑같이 그리기를 정복하니까 회화는 빛이나 느낌 같은 주관적인 걸 표현하는 인상주의로 길을 틀었잖아요. 지금 AI가 객관적인 스토리텔링을 정복하고 있어요. 그럼 인간의 문학이나 예술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문제는 AI를 피하려다가 너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대중과는 완전히 소통이 끊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미술이 정녕 그렇듯이 말이죠.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자, 그럼 정리해보죠. 예능화도 아방가르드도 뭔가 결함이 있는 탈출구 같아요. 그런데 AI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미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겐 대체 뭐가 남은 걸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 분석의 바탕이 된 자료가 나온 게 2024년 초예요. 그런데 불과 몇 달, 몇 년 사이에 새로운 AI 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그 자료에 담긴 예측 중 일부는 벌써 옛날 얘기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이론을 만드는 속도를 아득히 엎질러 가고 있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AI가 하루에 걸작을 288개씩 쏟아낸다면 그때도 걸작이라는 단어가 지금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루에 288번씩이나 막 소름 돋는 감동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희소에서 같이 있었던 단 하나의 창작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객관적인 정답은 AI가 다 알고 있고 그걸 피하려는 다른 길이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인간의 일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걸까요? 이건 더 이상 바둑기사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인간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질문인 셈이죠.